예, PPT가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이시면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좀 띄워놓고 우리 선배님들과 소통하면서 자자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제목은 우리 선배님들 알다시피 파산 직전의 소상공인은 어떻게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올릴 수 있었을까? 누구나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매출이 오른다. 제 얘기입니다. 정말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저는 바인더에 기록해봤고 또한 바인더에 기록된 내용들 중간중간 특강을 했던 내용들을 책에 옮겨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됐던 것이 결국 책 내용이 되었습니다. 내용 설명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날짜별로 우리 선배님들이 보실 때 책을 보실 때 날짜별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3P 바인더를 쓰고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스토리가 연결되고 중간에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섞인 부분도 있는데 날짜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책 읽기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날짜 바로 6월 14일이죠. 선배님들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아십니까? 저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짜일까요? 6월 14일. PPT가 기록된 날짜, 개업식, 파산 신고, 책 판매되는 날. 좋아요. 누가 나왔어요. 책 나온 날이면서 생일. 우리 박순희 선배님이 역시 제 특강을 들어서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제 생일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음력으로 5월 5일 날 공식적으로 제 생일 날짜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이 날짜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는 그 전에 디클레어를 했습니다. 선포를 약 1년 전부터 책을 쓰겠다 선포를 했고 본격적으로 6월 14일이라는 날짜를 선포한 것은 약 3, 4개월 정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그냥 책 나온 다음에 6월 14일 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6월 14일이라는 날짜를 1년 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마치 드라마에 영화에 대본을 써놓고 그 대본대로 하나하나 살아나간 것 같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제 책은 모든 목표가 얼라이먼트 한 방향으로 6월 14일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치 내가 대본을 써놨는데 이 대본대로 인생을 산다. 근데 중간에 대본대로 살고 싶은데 힘들어.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6월 14일 날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대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 때는 그 날짜를 보면서 힘을 다시 얻고 또한 그 날짜에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 생각을 하고 가니까 소망과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겨나간 스토리를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한테 스스로 힘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목표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역산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있죠. EMS 전략이라고 했던 것처럼 날짜를 미리 선포를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모든 인생이 한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도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책은 6월 14일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고 더 신기한 일은요. 제가 6월 14일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주변 환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거. 영화에서 저 혼자만 주인공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공 옆에는 누가 있어요? 네, 조연출, 엑스트라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다 보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저를 돕는 분들 또한 책을 내주시겠다라는 출판사 프로듀서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저도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잠재의식 조셉 머피 박사님 또한 그 책을 가지고 다시 좀 정리했던 오시마 주니치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밖에 잠재의식을 다뤘던 모든 내용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라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거의 100%. 그래서 제가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저는 한 90% 이상 정도는 지금 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룬 것이 많을수록 에너지 값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날짜에 대한 부분을 가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많은 멘토들이 저한테 연결이 됩니다. 가장 우측 좌측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우리 강경 대표님 정말 극적으로 만납니다. 제가 성바인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를 읽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읽다가 갑자기 대표님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재작년 2019년 12월 19일 날 무조건 달려갔어요.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약속도 않고 갔죠. 약속도 않고 그분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야 답을 찾을 수 있다 하고 갔는데 정말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운명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한 시간 반 정도를 1대1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인더에 대해서 다시금 입문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4월 12일 날입니다. 4월 12일 날 박진영 대표라고 여기도 3P 바인더 우리 출신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죠. 누구의 피가? 3P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선배님. 온라인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참 천재 같아요. 이분을 만나면서 퀀텀 점프가 또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4월 20날입니다. 작년 3월 19일 날 제가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매출이 제로 상태.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릴 정도. 통장은 잔고는 거의 200만 원. 조금 있으면 진짜 굶을 것 같고 파산 직전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그때 첫 번째 계약이었었어요. 바로 명동 쪽에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죠. 첫 계약이 되는 순간 340만 원짜리였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제 생각들이 변했던 어떻게 보면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밑에 최근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요. 콜라보로 저랑 같이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1인 기업식으로 영업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한테 물건, 샤시를 공급해주는 사장님. 이분과의 만남은 조금 이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정리해보면 그 외에도 많은 귀인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귀인. 귀인은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마음 상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느 분은 누군가 다 귀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제 앞에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는 귀인인 거 아십니까? 예. 양재나비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쳐도 다시금 힘이 나고 또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책을 왜 썼을까?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라고 하면 바로 작년 폐업 당시 때로 이제 넘어가겠죠. 3월 19일 날 폐업이 됐고 그때 절망 중에 있던 차에 진짜 한 분 한 분 귀인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어떻게든 일어나 보자. 실행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바인더에도 기록하고 제 나름대로 별도의 서브 바인더에 기록하면서 차라리 이거를 내가 성공 리얼 스토리, 성과 리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바로 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한번 책으로 만들자.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서브 바인더를 바로 만들었어요. 세네카를 만들어서 제목을 적어놓고
한우리창 성공 리얼 스토리, 바로 1000% 성공 리얼 스토리라고 제목부터 먼저 적어놨어요. 이미 그때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서브바인드에 하나하나 스토리를 끼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복 성과를 하나하나 바인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 과거, 이게 쓰게 됐던 동기였고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이때 이제 저도 폐업 신고, 이거는 지금 책에도 안 나옵니다. 책에 없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바로 증거 자료죠. 3월 19일 날 보니까 10시 7분 59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이 폐업 신고서를 받는 순간, 이게 지금 다시금 그때가 생각 또 나요. 어떤 때 막 눈물도 나는데, 지금 이제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이죠. 그때 당시 때는 강동 세무사에서 8층, 9층에 올라가서 폐업 신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면서 내 사업이 이제 망했구나. 사업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끝났구나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아마 폐업 신고나 그 직전에 있던 우리 선배님들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더 심했던 건 뭐냐면 사업에 대해서 애착심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제가 왜 한우리창이라고 했냐면 먼저 있던 회사가 너무나 독점적인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혼자 잘 살지 말고 같이 어울리면서 직원들과 함께 잘 살자라는 뜻에서 이름도 어떻게 보면 촌스럽지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한우리창, 우리는 하나다. 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내용들이 이제 책에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책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폐업했던 당시에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버튼을 누르면서 몇 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지금 들어오면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크게 역사가 빛의 역사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만약 너무 탄탄한 대로에 사업이 잘 되고 그 정도에 있다가 다시금 일어났다면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저한테는 큰 뒷받침이 되고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 바로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들, 그다음 1인 기업가들, 그 밖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스토리를 듣고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 책이 나오기도 전에 2월 14일 날 책이 나오는데 책이 나오기도 전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책이 나오기도 전에 27위, 베스트셀러, 다시 얘기하면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27위, 국내 도서에서는 277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구나.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책이 참 잘 나왔고 나의 사례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제 멘토 강경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강경 대표님은 그 책이 바로 관계우선의 법칙이었죠. 멘토로부터 관계우선의 법칙을 받으면서 바로 정말 파산에 이르고 한강에 뛰어들기 직전에 그 책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죠. 저도 똑같았어요. 강경 대표님으로부터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책이 관계우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었고 한 발 한 발, 반 걸음씩 나가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동기, 현재 모습. 제가 이제 이와 같은 하나하나 성과 스토리를 나 혼자만 갖지 말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쉐어죠, 쉐어. 나눴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지식 나눔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소상공인 지식 플랫폼이라는 참 오픈 채팅방을 만들자 해서 작년 2020년 12월 19일 날 첫 오픈을 했습니다. 날짜도 참 신기하게 강경 대표님을 만난 날, 1주년이 되던 날 지식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한 강의 한 강의를 정리해서 이 강의 내용을 우리 소상공인 지식 플랫폼 교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할 때마다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강의를 했고, 이 강의가 딱딱한 강의보다는 말 그대로 스토리식 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읽고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 교재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소상공인 책의 소상공인 지식 플랫폼에 대한 부분. 우리 강기영 대표님께서 17회 때 직접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잠깐 캡처를 좀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 50여 명 정도가 넘게 창에 들어오셔서 우리 강기영 대표님 콜라보 특강,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이 내용들을 한번 잠깐 봤고요. 미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소상공인 지식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가, 1인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가가 되게끔 발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금 또 쓰게 되겠다, 쓰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 109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측 상단에 제 드림보드판에 신화창조 그룹, 제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기업가로 만들자. 기업가 정신을 갖자. 그러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전략적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마케팅.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책을 그냥 낸다는 데 의미를 가지면 참 재미없잖아요. 재미라는 표현보다는 이 책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가지고 활용해서 성과를 내든가 수익을 올리든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책을 만들었는데, 전략적 마케팅이라는 부분. 저는 이제 마케팅 공부를 또 했으니까 이 책을 그냥 내용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략적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바로 69페이지, 각 페이지별로 다 보시면요,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신화창호.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전화번호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은연중에 다 여기다가 녹여놨어요. 책을 읽다 보면 제 전화번호를 알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연락들이 오고 있죠.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가 샷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왜요? 책 내용 중간중간에 제 전화번호들,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너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 마케팅의 한 도구로 쓰자. 그 다음에 성공 신념을 갖자. 지금 저도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긍정적이지만 않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쭉 비교해 보면 하루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싹둑싹둑 자를 수 있는 게 뭘까? 이 책이 아닐까? 이 책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으면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산 직전의 소상공인은 어떻게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올릴 수 있었을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5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나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선배님, 와, 역시 힘이 팍팍 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제 스토리는 지금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교재처럼 나와서 순서대로 읽게끔 스토리식으로 이제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쓸 때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40라고 제 나름대로 서관덕식 이름을 줬는데, 40, think, 그 다음에 time, trigger, trust,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하나 책들의 내용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책 내용들을 한번 다시금 쓰자라는 목적하에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보통 think, 지금은 좌측 상단에 있는 think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선배님도 잘 알다시피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생각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썼고요. 그 다음 타임, 우측 상단. 타임 하면 뭐 우리 선배님들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 3P 바인더나 양재나에 계신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타임은 다 알고 있는 분이라 저는 한마디로만 정리한다면 크로노스적 타임 위에
카이로스적 타임을 스케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들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 시간 위에 정말 나의 의미적 시간. 피터 드러크가 정말 분석을 해보죠. 하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들을 대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1시간 반 미만이라 얘기한 것처럼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1시간도 못 쓸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차라리 30분이라도 제대로 쓰겠다. 진짜 의미적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을 내가 채워나간다면, 늘려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조금씩 더 늘려나가자.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트리거에 대한 부분, 좌측 하단 부분,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건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외치고 있고 제 눈앞에는 써 있죠. 모츠츠키 아니죠. 나가무리 시게노부죠. 일본 전산 회장이 늘 외치는 부분이죠.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바로 트리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도 실행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장치를 만들어 놓자. 장치. 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 네, 그걸 좀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트러스트. 이 책의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 신뢰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신뢰라는 부분이 회복되고 신뢰라는 부분이 형성되면 고객들은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매출은 올라가고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나를 팔지 못하고 제품을 팔기 시작하죠. 상품을 팔고 상품을 설명하죠. 근데 제가 뼈저러게 처절하게 느꼈던 게 완전 저를 개조하자. 제품 우선이 아닌 바로 관계 우선, 트러스트, 신뢰를 형성하자. 예, 작년에 정말 연구 또 연구해서 써놓은 부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트러스트. 신뢰의 개념과 신뢰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들, 신뢰를 측정해서 고객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적어놓기 시작했고 특강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첫 번째 타임입니다. 아니, 싱크죠. 죄송합니다. 싱크, 생각.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저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우리 강기용 대표님이 저한테 제가 힘들어할 때 여러 권의 책들을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책이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책꽂이에는 다 한 권씩 꽂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나도 한 권씩은 있다. 네. 5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5번. 그러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기영 대표님께 이 책을 추천받고 또한 저뿐만 추천받은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추천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을 한 번 읽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마치 이게 내가 읽으면 그대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씩 읽었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선배님들.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끝페이지에 보시면 5분 명상해놓고 이 책을 여러 번 읽을수록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래에 날짜를 쓰세요. 또 당신에게 기쁜 변화가 있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써보세요. 작은 수고와 기쁨이 쌓이면 내일 더 큰 성취, 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처음 책을 받고 읽던 날 2020년 1월 13일 제가 처음으로 읽었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 가로에 보시면 책에서 나왔지만 월세가 해결됨. 그때 이 상황을 보면요.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업은 이미 실패를 했고 망해버렸고 집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전세에서 집 나가라고 합니다. 왜? 건축주가 돈을 못 낼 것 같으면 아니 지금 집 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금액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바닥 상태 2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어떤 상태? 와 쫓겨나게 바로 직전 제가 이거를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 가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힘든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하는데 월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월세가 해결됐어요. 집이 해결됐죠. 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의 스토리. 그러면서 쭉 가면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변화들.
처음에는 이 책을 단번에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단번에 읽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은요. 진짜 하나하나 음미, 정독이 아니에요. 습독도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한 꼭지씩 그 느낌대로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읽으려고도 하지 말고요. 하루에 한 꼭지를 늘 반복해서 하루 종일 읽어도 괜찮아요. 저는 처음에 방법을 몰랐을 때는 한 번에 읽으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반복이라는 힘이었고요. 의식 중에 있던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넘기는 이것을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의식을 무의식에 다시 얘기하면 잠재의식에 넘기는 부분들이 좀 습득이 된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명상호흡을 하면 진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벌써 와요. 여기 오시마 주니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조세 머피 박사님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뭔가 감사하다는 걸 미리 감사하고 느낌이 왔을 때 그건 반드시 실행된다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작년에 제가 해보고 나니까 그대로 다 감사했던 것들, 그 느낌이 됐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처음에는 요 페이지만 적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적다 보니까 넘어가고 책 부분별로 다 적어놨어요. 그때 느낌들. 지금 제 쓴 책에는 2페이지만 있는데 총 지금까지 보면 7페이지. 이렇게. 다 적고 나니까 뒷부분까지 나가서 적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또 왔어요. 오늘까지 읽은 것까지 하면 총 몇 번 읽었냐면 현재 464번 읽었네요. 464번 읽고 오늘 아침에 적어놓은 내용은 이거예요. 6월 26일 22번 꼭지를 읽고 수시로 상상을 즐겨라 라는 그 꼭지를 읽었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상상을 즐겨라. 아마 이제 이 책은 가카이치 하라타의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상상을 즐겨라. 예. 가슴 뛰는 상상을 즐겨라. 그 책을 읽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에 대한 부분이 뭔가 가슴이 뛴다면 이건 100% 이루어져요. 김승호 회장님도 얘기하시죠. 어, 본인이 100번을 이야기했는데 100번을 적다 왔던가 목표를 100번을 계속 되뇌했을 때 그때까지도 가슴이 뛴다면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싱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제가 썼던 드림보드판이에요. 모토즈키 토시타카의 어떻게 보면 드림보드판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보물지도죠. 저는 그 책과 이시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그 다음에 제 멘토인 강경 대표님의 이 세 가지를 짬뽕해서 하나의 이제 제 저만의 드림보드판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걸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작년 거고였고요. 이루어진 거 보면 100%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보시면 한 60% 이상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우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이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이루어진 내용들. 그 중에서도 조금 보시면 성과를 위한 데이터와 우위에 바로 강경 대표님, 파트너십, 거래처 관리, 팀보강, 자기개발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자기개발 부분에서도 독서, 코치, 전문 독서 50권. 그때 당시 때는 책을 읽는다는 자체도 저는 이렇게 한 권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 자체 양재나비에 참석하게 됐고 우리 선배님들과 만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있는 창호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루어졌죠. 소상공인 지식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시 방향에는 가족들에 대한 부분과 10시, 11시 방향에 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7시 방향에 있는 예, 핑크 펭귄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건 올해 겁니다. 올해 건 좀 더 짜임새가 있죠. 제가 해보니까 드림보드판도 늘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설명할 때도 쉽게끔 우리 강경 대표님이 늘 하시는 게 5가지의 세션으로 얘기하시고 저는 강경 대표님과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복사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스토리,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제 드림보드판의 특징이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드림보드판은 이제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부분은 타임 부분인데요. 타임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또한 피터 드러크가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알라. 저도 이 바인더를 하나하나 쓰면서 내 시간이 정말 허비된다. 진짜 낭비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바인더가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선배님들 다 쓰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트리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트리거에 대한 부분 중은 이 책에는 지금 트리거에 대한 장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원하연 선배님 진짜 많이 피곤하시죠? 너무 멋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 파이팅! 야, 이게 참 재밌네요. 우리 선배님들 보면서 이렇게 강의 특강을 하니까요.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선배님들은 그래요. 와, 서간덕 선배는 진짜 실행력이 끝판이다, 왕이다 하는데 저도 실행력이 정말 안 돼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힘든 것이 저고요. 그 다음에 하루 끝나고 나면 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나 힘들 때 저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백지장 한 장 차이. 생각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하루가 선택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선택 언어를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장치가 없으니까요. 장치, 트리거, 이와 같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사람은 한없이 게을러지고 실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앞에 있는 드림보드판을 보면서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걸 늘 외쳐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명상하고 5분, 짧게는 5분이라도 좋고 어떤 날은 명상을 못하게 되면 제가 샤시 교체하는 현장 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항상 커피 한 잔을 마시던가 여유를 좀 가지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 트리거 중에서 저는 소개할 부분이 바로 핑크 펭귄 대문이에요. 아마 저를 브랜딩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 선배님들이 저를 핑크 펭귄 대문 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핑크 펭귄 대문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어떤 선배님들은 제가 핑크 펭귄 저자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빌 비숍이 쓴 핑크 펭귄 저자가 전 줄 알고 저 언제 핑크 펭귄 책 읽고 있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브랜딩이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빌 비숍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명 크게 받았죠. 우리 선배님들도 다 읽었던 책입니다. 저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느낌인데 관계우선의 법칙과 그다음 핑크 펭귄이라는 책은 제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빌 비숍이 진짜 그 전 10년도 전에 썼던 책인데 지금과 너무나 진짜 그대로 적용해도 될 정도의 내용들이 거기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핑크 펭귄 책하고 관계우선의 법칙은 뒤에 책꽂이에 보시면 여러 권이 있어요. 여러 권이 있어서 늘 보고 이거를 지침서처럼 중간에 힘들 때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그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진짜 평범함이 까이니까 안 되겠다. 제가 다짐을 했어요. 신념을 만들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잠자다가요. 꿈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우리 집 대문이다. 우리 집 대문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 저희 집 대문이요. 저는 전세고 지금 월세예요. 월세인데 이 대문에다 그림 그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어떻게 전셋집, 월세, 사골세 집이면서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문 있잖아요. 대문이 엄청나게 낡았어요. 이런 대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어요. 전략. 집주인을 공략해야 되겠다. 집주인한테 가서 건축주한테 가서 따졌어요. 대문 좀 바꿔주십시오. 이 대문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대문을 바꿔주시던가 안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진짜 쓰레기도 버리고 하고 지저분해서 안 되는데 대문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마 드느냐요? 알아보니까 금액이 한 300만 원 듭니다. 했더니 집주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페인트 칠해도 될까요? 제가 그냥
제 돈 들여서 페인트 칠할게요. 그때 집주인이 막 웃더라고요. 좋아, 좋아. 그러더라고요. 대신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 어떤 그림이든. 예, 뭔가 성사되기 시작했죠. 예, 협상이 생각나죠. 협상. 우리 선배님이 있었던 협상이 이루어지는 순간 끝났어요. 돈, 이 페인트 칠하는데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페인트를 사갖고 와서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상을 하면서 야, 이 페인트를 어떻게 칠할까? 저도 처음 칠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 대문은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다 페인트가 입혀질까 하면서 정보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문 어느 정도 긁어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페인트를 쓰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이제 받아서 이제 칠하기 시작하겠고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핑크 펭귄 그림을 제가 미술가도 아니고 스케치도 잘 못해요. 아, 그래 딸한테 도움을 받기 시작했죠. 큰딸이 영상과 저보다 컴퓨터를 좀 더 잘해요. 그래서 딸한테 부탁했어요. 야, 아빠가 이런 거를 좀 대문에다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구상을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딸이 협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빠 창피해 죽겠어. 무슨 대문에다 핑크 펭귄 색깔을 칠해. 안 돼. 아, 큰딸부터 설득 다시 재협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들 회의가 일어났죠. 가족들 전체 모아놓고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핑크 펭귄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내가 뭔가 신념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내 상황 알지 않냐? 아, 아내가 먼저 제일 먼저 손을 들더라고. 괜찮아, 좋아. 응원하더라고. 그다음 큰딸 설득됐어요. 좋아, 도와줄게. 근데 작은 딸이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작은 딸이 이걸 여기다 그려놓으면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어떡할 거냐. 어? 아, 근데 결국 협상이 잘 됐어요. 작은 딸한테.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요거만 그려놓게. 그래서 작은 딸 허락을 받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딸이에요. 결국 작은 딸이 와서 제일 많이 도와준 건 작은 딸. 아, 페인트 붓을 가지고 칠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협상에 다 먼저 제일 먼저 했던 사람들 우리 아내하고 큰딸은 안 와요. 그때 작은 딸이 와서 아빠 혼자 칠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어디부터 칠하면 돼? 하면서 칠해주는데 하나하나 칠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또 누가 도와줘요? 아내도 도와주고. 자, 바탕을 다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진짜 문제는 이 흰 바탕 아주 그냥 깨끗하게 칠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그릴까?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목표가 강력하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구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아십니까? 핑크 펭귄 하나 지금 대문 색깔 칠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설정되니까 생각에서 생각을 만들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지금 제 책에는 모든 내용들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핑크 펭귄 대문 하나 만드는 것처럼 제 소상공인 지식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까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또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내가 직접 스케치를 못하니까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떨까. OH 필름이죠. 투명 필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프린트를 하자. 프린트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어떻게 하자. 예, 우리 뭐 있잖아요. 그림자 기법이죠. 밤에. 그런데 집에 필름, OH 필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비닐을 생각하고 인쇄를 해봤는데 인쇄가 돼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종이를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그냥 비닐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낮에 이 작업을 했고요. 밤까지 기다렸어요. 밤까지 기다려서 뭘 하려고.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지금 제 모습만 나오지만요. 제 딸 둘이 앞에서 뭐라고 한 사람은 랜턴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이거를 비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비닐을 잡고 있어서 어떻게 영사 기법이라고 하나 이거요. 우리 필링 기법인지 저는 이걸 뭐 정확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빛을 비춰서 확대 기법이에요, 그냥. 예. 우리 선배님 보니까 김민구 선배님 대박 정말. 아, 저도 이런 생각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릴 때 여기다 그때 연필로 그렸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차가 지나가네요. 차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다 이거 물러나야 돼. 가족 이제 딸하고 작은 딸들이 막, 아빠 차 와 이거 어떻게 다 철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렸던 데까지 이걸 맞추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밤 샜어요.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걸 하는 데는. 왜? 차들이 올 때마다 다시 세팅을 하고 재세팅하고 이렇게 그리니까요.
우리 딸들이 같이 합작품이잖아요. 처음에 반대했던 이 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리고 딸들이 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깊이 있는 대화를. 아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디부터 색깔 칠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어디까지 칠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해. 아빠와 딸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핑크 펭귄 대문 하나가 가족들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저한테는 엄청난 힘의 에너지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색깔 그 다음날 칠하죠. 아내도 도와서 칠하는데요. 그때 칠할 때가 정말 더울 때였었어요. 이제 덥고 막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기 직전이라 햇빛이 질 때 이게 그림이 하루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색깔을 칠하는데 색깔을 칠하는데 동네 지나는 사람들이 다 보고 가요. 막. 안에 제가 길바닥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먹고 있으면 지나는 사람들 와 대단하십니다. 뭐 혹시 뭐 화가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와서 사진 찍는 분들 그때부터 저희 집이 뭔가가 새로운 기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청소력이죠. 청소력. 마스다 미스히로라는 사람의 청소력에 보시면 플로스 자장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이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지금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역시 맞아요. 원하연 선배님 이 책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큰 변화였었어요. 이 책을 이재덕 마스터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력을 이제 우리 정리력 배울 때 배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바뀌질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마이너스 자장이 계속 끌어내리다 보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이런 현상.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집 청소하고 환경을 바꾸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바꿀 수 없다면 환경부터 바꾸자. 제가 청소와 이와 같은 일을 한 2달 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위에 집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쪽 신랑은 무슨 일 해요? 요즘 회사 출근도 않고 맨날 청소만 해? 그냥 웃기만 했어요. 왜 일이 없으니까요. 뭐 망했는데 뭐 뭐 더 할 거 있어요. 망했는데 예 청소합니다 하면서 청소할 때마다 맨날 그래요. 아니 오늘도 또 청소야? 또 내면 또 칠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앞에 있는 슈퍼 아저씨가 와서 응원을 해요. 처음에는 아니 나 뭐 하나 봤는데 그쪽 집 또 오늘도 대문에 색깔 칠해? 2달 동안 이러고 있어. 왜요? 일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지금 제 마음이 예. 안 그러면 진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진짜 제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책 읽기, 운동하기, 청소하기, 예, 페인팅하기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결국은 다 칠했죠. 칠하고 나니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무조건. 왜? 기념 촬영을 해야 나중에 뭔가 남을 것이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 비포 애프터에서. 비포. 과거와 미래. 기록에 남겨놓자. 언젠가는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페인팅하던 옷, 묻었던 옷을 다 갈아입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미래한테 내가 선물을 주는 거. 미래의 서관당한테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야, 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때 생각하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힘내세요. 화이팅!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망했는 뭐 통장에 잔고도 없고 건강도 안 좋지. 죽고 싶은데 뭘, 뭘 하더라도 해드렸다. 죄송합니다. 진짜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 이 상황이 될 줄 알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 목소리가 엉망인데요.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 진정할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주세요. 다 같이 박수. 우리 간덕 선배님 힘드립니다. 힘. 대단하십니다. 네, 힘 났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지 마시고요.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화장 다 지워졌습니다. 마스카라 번지고요. 그리고 책에 나왔죠. 제 대문 앞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의 하루가 태양처럼 빛나기. 이 말을 하루에도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봅니다. 정말 서관덕의 하루가 태양처럼 빛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이 나왔죠. 얼마나 깊어요. 저는 이날을 기억을 진짜 다시금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한 주간이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2주간 저한테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행복 그 자체. 꿈만 같은 행복. 뭔가 이뤘다는 행복. 그 나와서 또 찍었죠. 책이 만들어지고 나와서 또 찍고 올려놓고 책을 또 보고 제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봐요. 그러면서도 야 서관덕 잘했다. 저한테 칭찬을 해줘 봅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선배님들이 책을 읽고 이제 저희 집 대문에 와서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자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여기다 방명록을 좀 만들어 놓자. 방명록. 그냥 선배님들이 왔다가 몰래 사진 찍고 하지 마시고 와서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게 또 나중에 누군가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 힘들어하는 저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병록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적어놓고 이렇게 해놨죠. 자유롭게 적고 가세요. 핑크펭귄 된 방병록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들이 적기 시작하겠죠. 이제. 네.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요. 이제 트러스트.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저한테는. 신뢰. 이 내용은 단번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6월 18일 날. 6월 18일 날이죠. 지금 얼마 안 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는데 이 책 페이지에 30페이지에 나옵니다. 30페이지에 책 읽는 분들은 보시면 귀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에 의해서 매출이 시작됐고 금액들이 올라가고 결국은 작년 7월 달 1억 1,400만 원을 이제 찍기 시작했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되면서 월 매출 1억 8천 정도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금액은 지금 더 순수 이익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1번은 당연히 강경 대표님께 드렸고요. 2번은 이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죠. 처음부터 책 선물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뜬금없이 나이 드신 60대 중후반 되시는 사장님께 가서 이 책 선물합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밥 좀 사주십시오. 대표님 했더니 늘 허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사줄까 그러더라고요. 저 장어 좋아합니다. 장어.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많으시니까 좋아 장어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저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장어 먹는 것보다도 이 책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장어집에 가서 미리 기다려서 앉았는데 시간이 올 때마다 책을 계속 만지작. 예, 일어났다 앉았다. 차가 왔나 안 왔나 보면서 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첫 멘트를 뭐라고 할까? 첫 멘트를 내가 대표님 나 이 첫 멘트를 뭐라고 할까? 막 연습도 많이 했는데 대표님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 뭐 혼자 연습도 했어요. 막 옆에 대놓고서 책을 이렇게 놓고. 근데 막상 딱 앉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장어 사주세요. 장어 주문하고 앉아서 이제 오면서 이제 하다가 옆에 있던 쭈삣쭈삣 하다가 책을 딱 꺼냈어요. 대표님 실은 제 책이 나왔습니다. 아니 서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를 이제 왜냐면 제 명칭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서 사장은 영업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영업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대표라는 말보다는 서 부장을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서 부장, 아니 샤시 업계에서 책을 쓴 사람도 있어? 처음 봤어? 하더라고요. 예, 뭔가 지금 통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딱 펼쳐서 대표님 30페이지에 우리 대표님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이 책 모든 내용들이 우리 신하창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랬더니 막 입이 어떻게 돼요?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30페이지 책을 선물 잡아왔자마자 막 30페이지 막 펼쳐요. 와, 한박 웃음 됐고 막 진짜 장어 먹기도 전에 벌써 막 대표님은 막 신이 났더라고요. 야, 내가 서부장처럼 작년에 일하는 거 봤는데 올해도 일하는 거 봤는데 샤시 업계에서 난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이렇게 성과 내는 사람도 처음 봤고 그리고 책을 낸 사람도 처음 봤어. 라고 하면서 막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젊을 때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든데 젊었을 때 서부장을 보는 것 같다. 진짜 내 꿈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 내 회사에 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와,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내 회사에 여러 개, 이 대표님이요. 6개, 5개죠. 정확히 얘기하면 5개, 6개네요.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를 서부장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대표해. 사장. 예, 제가 그래서 6월 18일 날 사장이 되는 날입니다. 사장이 됐죠. 그래가지고 벌써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뭐든지 밀어줄 테니까 직원들도 새롭게 뽑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한번 마음껏 한번 해봐 하는데 와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책 한 권 선물해 드리려고 왔는데 대표가 되고 왔어요. 혼자 나 홀로 여지까지 대표였는데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대표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냐면요. 이 부분이었어요. 드림보드판. 여러분들 책자 갖고 있는 분들은 219페이지 쪽 상단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 이 신화창조 그룹 저는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진짜 어떻게든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여기다가 적어놨죠. 그러면서 이 상단 부분에 보시면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화창조 그룹, 백만장자 서간덕계장, 매뉴얼 완성하기, 조직 구성하기. 와,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 6월 18일 날이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마치 6월 14일 날 제가 책을 출간하겠다 목표를 적어놓고 갈 때 책이 나온 것처럼 제가 끊임없이 또 드림보드판에 적어놓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침마다 외치다 보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드림보드판을 만들어 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림보드판은 무조건 붙여놓고 아침마다 맨날 명상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장치였었어요. 장치. 트리거. 트리거. 이거를 계속 보는 순간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실행하게 만들고 가서 뛰게 만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아니면 저 모츠즈키 토시다카의 보물지도 그다음 잠재의식을 다뤘던 모든 책자들 제가 뒤에 있는 모든 책자를 읽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적어놨는데 안 돼. 서 대표 서부장처럼 해놨는데 왜 나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실행을 해야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행해야 돼요. 실행. 나가서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는 도중에 사람들이 붙고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붙여놓고 기도하듯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시고 내가 가서 뛰다 보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끔 누군가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엑스트라가 만들어져서 저를 돕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져요. 정말 저는 작년에 드라마틱했던 일들이 정말 많아요. 계약됐다가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저는 또 잠재의식을 건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이것은 다 해결돼요. 그건 진짜 해결이 돼요. 모든 부분들이. 여지까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행과 행복은 한 끗 차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경계라는 책, 켄 윌버의 무경계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양대극이라는 표현을 하죠. 불행과 행복은 마치 고물주걸과 같아서 늘려서 양대극을 만들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무줄을 한 자리에 오면 하나였던 거예요. 한 생각에서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는 지점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우리 생각은 불행과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게 오늘 제가 깨닫고 우리 선배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것과 감동을 나눠주신 우리 서건덕 저자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감동적인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Q&A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깐. 그래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또 저자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감동이 너무 많으셔서 오히려. 네, 좀 100여 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아까 실시간으로 100분이 넘는 분이 참여하셨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자, Q&A 없으신가요, 여러분? 네, 우리 선배님 계시네요. 정춘훈 선배님 맞습니다. 네, 정춘호 네, 선배님. 작가님 정말 그 감동입니다. 작가님의 그 감사합니다. 삶을 정말 이렇게